안녕하십니까, 이피아 도어즈입니다. 저희 하우스 뷰가 나와서 공유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회사 글로벌 매크로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이 매크로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투자와 소비로 만들어져 있는 경제지표와 그리고 모멘텀과 유동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지표,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10월에서 11월 달 넘어오는 경제지표와 시장지표 데이터들은 일단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형태의 그 방향성은 전혀 훼손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약간의 방향성 변화가 있었는데 경제지표에 있어서는 투자는 약간 플러스, 소비는 약간 마이너스, 그리고 시장 지표 중에서는 이제 모멘텀은 약간 둔화, 하지만 그 방향성은 플러스고요. 유동성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줄여왔던 것이 약간 반등이 나오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산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성과가 이제 이렇게 됐었습니다. 즉 미국이 가장 좋았고 유럽이 그 다음, 중국이 가장 나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어떤 가격의 어떤 저평가 여부는 사실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모멘텀이 형성이 그대로 되느냐, 아니면은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자산이 회복이 되느냐 형태의 그림으로 주식시장은 차후에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하우스 내부에서도 반도체를 좀 좋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확실히 경기가 둔화가 됐긴 했지만 여전히 주택 부분에서의 어떤 반등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에 따른 유로화 약세가 전반적으로 기업의 어떤 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가 바뀔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유럽 주식에 대한 퍼포먼스는 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등락이 좀 심한 형태로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리츠, 미국 리츠를 비롯해서 글로벌 리츠에서는 산업별 시향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고평가 리츠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달러 대비해서 상대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논란이 중간에 한번 일어났었고요. 그에 따라서 금 가격도 반등이 좀 일어났습니다. 원유,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봤을 때 약 100% 가까운 성과를 내고 나서 그 가격 부담, 그러니까 좀 단계에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이 좀 났는데, 뭐 한 100% 올랐으니까 마이너스 10% 손실 나도 크게 가격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가격 부담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미국, 중국 동시에 이제 그런 코멘트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둘 다 글로벌 석유의 최고 수요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중동과 미국 같은 경우는 최고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럼 키를 결국은 중동이 질 것이기 때문에 중동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국이나 중국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격이 원유, 유가 가격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동안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 가격 측면에서 전혀 석유, 원유가가 비싼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오펙의 주장이라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서로 간의 어떤 합의점이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펀더멘탈을 쥐고 있는, 즉 경제지표의 가장 핵심인 투자와 소비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10월달 값들이고요. 그리고 11월달 값이 빨간색입니다. 즉 0.5가 넘어서게 되면 좋은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인데, 둘 다 지금 거의 0.5를 넘어서는 수준에 있는데 소비가 약간, 그리고 투자가 약간 0.5보다 높은, 약간 더 좋은 국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병목 현상에 관련된 이슈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둘 다 이런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흐름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의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10월 달에 넘어서는 11월 달 들어서의 어떤 전반적인 성과를 보게 되면 미국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한국과
커머디티가 상당히 나쁜 성과를 기록했고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미국의 성과가 되게 좋았던 부분과 나머지 자산의 성과가 나빴던 부분이 그럼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리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지금 좋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정 자산만 계속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그동안 퍼포먼스가 좀 지지부진했던 성과나 지역이나 섹터의 성과가 리바운딩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미국만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았었고 그 다음에 선진국들이 좀 좋아지는 형태로 왔었는데 글로벌리 이런 백신 접종률이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쭉 올라오면서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보다는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올 만큼 충분히 올라온 상태인데 그 뒤에 있었던 랠리가 신흥국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고 특정 섹터나 테마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존재하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돈이 특정 자산이나 지역에 몰려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테마가 조금이라도 좀 좋다는 뉴스플로우나 저평가 매력이 되게 높다는 뉴스플로우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돈의 움직임은 언제든지 조금 활동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펀드 플로우,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의 이동을 살펴보시게 되면 그동안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입이 상당히 지지부진했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 최근 들어보게 되면 글로벌 자산의 움직임 중에서 신흥국이 순유입 형태로 좀 돌아섰다. 이런 부분은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항상이라기보다는 최근까지 조금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저희가 11월 달 들어서부터는 약간 조금 포지티브한 그런 스탠스로 지금 특정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개별 주식 지수나 그리고 개별 섹터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이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반도체이면서도 반도체가 메인 비즈니스 어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메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신흥국 세그멘트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환율이 꽤 많이 빠진 국가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인 카테고리를 놓고 봤을 때 꽤 매력적인 구간으로 한국 코스피도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데이터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업데이트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만간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